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시정입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종목은 한 이제 500개 정도, 6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종목들 오후장 들어가면서도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앞서 오늘장, 내일장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점을 좀 찍었다라는 의견들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또 시장을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 환율이나 금값처럼 이렇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 유용한 재테크 수단, 우리 주식 투자를 또 놓을 수는 없겠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접수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이쪽을 통해서도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어제 저희 오늘장 내일장에서 새로 이렇게 복구왕으로 또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네. 오늘도 1위를 하셨는데 저희가 전화 연결을 못 해가지고 네. 삼성 SDI 자랑 좀 한번 들어보려고요. 삼성 SDI가 그때 64만 원에 소개를 해주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또 열심히 달려가지고 있고 74만 7천 원까지 오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1등을 유지하고 지금 이틀 동안 진행이 됐는데 네. 이틀 연속 1등을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삼성 SDI 리뷰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종목들의 면면들을 살펴보시면 뭐 이마트도 그렇고요, 호텔신라, ISC, 우양, 그리고 CJ 제일제당,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을 주유소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았고 그리고 그 주가들의 상승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늘 말씀드렸을 때의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화면에서와 같이 파란 색깔 라인을 좀 그려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당겨보면 이 구간에서 저위험 구간이라는 부분들이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봤을 때 내가 사도 괜찮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 넓게 그리고 1차적인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라인으로 이 추세선을 방송에서 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 SDI도 이 구간이죠. 이제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았고요. 그 라인이 60만 원에서 64만 원 언저리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는 64만 원 매수가 기준으로 방송상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오늘 장중 고가인 74만 7천 원을 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에서도 국가적으로 뭐 반도체, K반도체 전략, K배터리 전략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배터리 3사들도 10년간 몇 조 원, 몇십조 원의 투자를 국내에만 이어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완성 반도체 배터리 업체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관련된 배터리 기업들도 부품 쪽이나 증설하는 라인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LNF나 첨보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2차 전지 섹터에 있어서는 공포에 사도 좋은 섹터라는 이야기들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편적인 예로 LNF 차트를 열어놨습니다. 추세선을 긋는다면 이러한 추세선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본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LNF의 차트에서는 추세상 저점들이 이렇게 판명이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8% 이상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되돌림이 나올 수 있어서 공포에 사는 게 아니라 시세가 분출될 때 산다라고 해서 결국엔 되돌림 자리에서 샀을 때는 지금 샀다가는 내가 매수하니까 공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바꾸어서 또는 비꼬아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에 사도 좋은 기업이 있는 반면 내가 샀을 때 공포가 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지수가 신고가를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갱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 신고가, 종목별 차트에서도 신고가, 그러면 신고가에서는 매수하려는 접근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지 오늘 시세가 붙는다라고 해서 덜컥 신고가에 매수를 했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러면 LNF를 예로 들어본다면 조정이 나온다면 추세 하단으로 들어가고 있는 적어도 95,000원까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추세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여러 종목들을 대응하실 때에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너무 시세가 나왔을 때보다는 조정 시에 가격적인 전략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종목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주유소 방송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AS나 코멘트를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가고 계신다면 꾸준히 코멘트 집중해 주시고 같이 나아가신다면 지금처럼 편안한 수익, 안전한 매매 이루어 나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매매 같이 하고 싶다라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코멘트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코멘트 받아보실 수 있는 곳 노란톡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좀 더 간편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샵 0082번 문자로 보내실 때 허반석 이렇게 3글자 같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니까요. 그거 누르고 간편하게 입장하셔서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수익 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삼성 SDI도 그렇고 호텔신라, 우양 다 거의 20% 가까운 수익률 기록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주유소 함께 하시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많은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전화상담 오늘 가능한 곳은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역시 종목면 매수가 비중 3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해 볼게요. 문자 상담. 코리아나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5,110원에 비중 10%입니다. 코리아나 지금 2거래 연속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매수가보다는 지금 많이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대로 가져가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코리아나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먼저 본다면 박스권이 이렇게 4,600원 언저리와 그리고 고가 영역으로 온다면 5,850원 정도가 이렇게 박스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를 해 보신다면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이제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최근에 중국에서 화장품 원가를 공개하자라는 이야기들로 이제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 관련 섹터들의 종목들이 좋은 흐름들이 나오다가 단박에 조금 조정 흐름들이 나오는 모습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흐름들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박스 현재가 4,865원인데요. 다시 한번 저가 영역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4,600원, 4,650원 라인은 지지하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 흐름들마다 반등이 나왔던 모습들이 차트 곳곳에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지지가 되는구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매수하신 5,110원 위로 올라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늘 두 번째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세 번째로는 이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나 먹거리, 모멘텀은 무엇인가를 체크를 해볼 텐데 지난해 8억 영업이익 적자가 났고요. 그럼 1분기 실적은 어땠는가를 한번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화장품 업계에 대한 부분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색조 화장품 쪽이 조금 더 시세를 받았고 유망하다라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리오프닝이나 여행, 화장품, 유통,
식음료 관련된 섹터들이 모두 다 일제히 조정을 받았던 모습입니다. 다른 화장품 기업들보다 많이 올라가지도 못했지만 일제히 조정을 받을 때는 같이 조정을 받는 이유는 뭐 시세의 등락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 더 나아지는가, 주가를 끌어올릴 만큼 실적이 앞으로 뒷받침되어 주는가, 이 부분이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다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이 깊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다행히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대세 상승을 이끌었던 5,800원 언저리까지 박스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2분기 실적이 얼마만큼 좋게 나오느냐, 그리고 코로나19가 얼마만큼 빨리 안정화가 되느냐, 그래서 실적까지 좋아지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손절 라인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 위로 올라오셨을 때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실 수도 있고요. 오히려 조금 더 지지부진해서 4,700원 이하로 조정이 나올 때는 단가를 조금 더 낮춰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15%까지 비중을 늘리시더라도 4,700원 이하에서 늘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5,110원이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는 5,100원에서 5,200원 사이에서는 비중 축소 및 종목 교체도 한번 고려해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원한다면 4,700원 구간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셨고요. 골드퍼시픽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2,200원에 비중 10%인데 이 종목 어제 상한가 갔었거든요. 델타 변이 치료제와 엮이면서 상한가 갔었는데 오늘은 또 급등했다가 음봉을 그려냈습니다. 2,200원 사실 오늘 따라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드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골드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2,200원이세요. 2,200원이면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전 1월 20일, 21일 어간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비중 축소나 아니면 손실 축소의 개념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 본전 생각들이 조금 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조금 고생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이제 6개월 이상 접어들면서 손실을 굉장히 많이 축소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상승했었던 이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굳이 뭐 기업의 공시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앞서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이쪽 분야로 뉴스 또는 투자 이런 쪽의 이슈가 조금 더 강했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고유 영역인 내가 사업하고 있는 분야에서 조금 더 특화된 이야기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굳이 현재의 급등과 관련 없는 내가 기본적으로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 없는 쪽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뉴스에 의해서 조금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조금 음봉을 그렸지만 이런 기업들의 특성들이 급등락 또는 급한 시세를 주고받거니 하면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에는 손실 축소의 개념으로 비중을 줄이시거나 종목 교체, 손실 축소 이런 쪽에 목표를 삼아 보신다면 오히려 매매하시는 데에는 마음이 한결 편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워낙 이 매수 단가가 높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덜컥 지금 1,400원 이하에 있었는데 1,700~1,800원 선에서 내가 물을 탄다고 추가 매수하는 것도 오히려 타이밍상 맞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 시세가 조금 더 분출되기를 기다리셨다가 이 급등을 이용해서 손실을 축소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내가 더 먹을 자리가 많은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 자리가 많은지 이 부분을 한 번쯤만 더 고민해 보시면 매매하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을 노려보고 그 급등이 나오면 종목 교체해보자, 손실 줄이면서 나오자라는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화 상담 연결돼 있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가온 미디어 13,500원에 10%입니다.
13,500원의 10% 비중이고요. 13,500원 살짝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략이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위원님이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신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가온미디어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2달 정도 됐나 그런 것 2달 되셨어요? 예. 이제 뭐 수익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오늘은 그래도 약 손실 구간에 계시는데요. 예. 가온미디어가 그래도 박스권을 생각해 본다면 11,000원에서 14,000원 언저리의 박스를 조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비중이 10%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보듯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본다면 올해 1분기가 어떤지 잠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혹시 확인하셨었을까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그래도 뭐 지난해 대비라는 비교가 뭐 유의미 무의미한 것을 떠나서 대부분의 그래도 이익과 매출이 나고 실체가 있는 기업들은 지난해 대비 올해는 그래도 대부분 좋아져야지 정상이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매출액도 23%, 영업이익도 280%, 당기순이익도 8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예. 이렇게 조금 실체가 있고 이익이 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급등을 했더라도 워낙 코로나19 시절에 저점이 깊었기 때문에 이 박스를 앞으로도 조금은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박스의 등락이 일종의 패턴을 보이면서 상승과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11,000원 언저리까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손절을 해야 될 자리일까라고 겁먹을 자리는 또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2달이 지났는데 목표 수익률이나 수익률 관점에서 그렇게 좀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차라리 매수가 위에서 종목 교체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매수가 위로 등락이 나온다 하면 5% 정도는 덜어놓고 나머지 물량을 장기로 가져가 봐야지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현금화했던 5%에 대해서는 11,000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차라리 오히려 매수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재차 13,500원까지 박스 상단으로 상승을 했을 때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대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자리가 13,500원이라고 하면 일단 박스의 상단이기 때문에 되돌림 자리가 나온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늘 되돌림 자리가 나왔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재차 13,500원까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시세를 주고 이익이 증가하거나 계약 공시가 나오거나 납품 공시가 나오거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기업의 실체적으로 좋아질 만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이 13,500원의 박스 상단은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매수가 위에서 비중 절반을 덜어내고 11,000원과 가장 가까웠을 때 추가 매수를 다시 한번 해보셔서 단가를 낮춰서 끌고 가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래도 약간 시세가 주어졌고 13,500원 정도가 박스라고 하니 손익분기점 위에서는 현금화하고 추세 저점에서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찾아서 가는 게 오랫동안 끌고 가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절반을 덜어내시고 가져가시든지 기다리셨다가 손익분기점 위에서 종목 교체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든지 그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며칠 전에요. 예. 여기 14,000원 정도 갔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매도 타임이라고 생각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 무슨 공시가 하나 뜬 게 뭐냐면 외국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출을 했다고 장비 수출을 가온미디어가 그래서 그 목표 주가를 상향해도 좋다는 그 제가 공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좀 보신 거죠? 예. 그래서 그 생각에 그만 그때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14,100원인가 200원까지 갔는데 팔아야겠다고 했다가 처음으로 그 장비 수출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조금 참은 게 이제 어떤 영향이 좀 있는지 그래서 그 수출하는 것은 크게 주가에 관계가 없는가요? 지금 이제 뉴스를 보신 것 같고요.
4월, 3월부터 이제 제가 공시를 한번 보면 단일 품목 계약이라는 게 결국엔 계약서를 체결을 했을 때 매출액의 5% 이상이라면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 규모의 단일 품목 공급 계약 공시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면 뉴스를 일단은 보신 것 같고요. 그 뉴스 내용이 매출액의 5%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결국엔 공시라는 것 자체가 계약서 기반으로 공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매출액 5% 이상이었을 때 공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주가를 박스 상단을 돌파할 만큼의 그러한 금액의 계약이거나 공시는 뉴스는 아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착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셨을 때 13,500원을 뚫으려면 조금 더 강한 소재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아무래도 좀 높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셔서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전략 챙겨드렸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조금 더 안전한 종목으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까지 덧붙여 드립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상담 연결돼 있죠?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한농화성. 한농화성이고요. 18,000원에 10%. 18,000원에 10% 비중입니다. 이거 그때 급등 나왔을 때 혹시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좀 횡보하면서 많이 손실도 난 상황인데 오늘 그래도 6%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장중에 훨씬 더 많이 상승했었다가 윗골이 좀 달았는데요. 허반석 위원님이 다시 전략 좀 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한농화성을 지금 18,000원 매수가에 가지고 계시는데요. 18,000원에 매수하실 때에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때 전고체 관련 배터리로 한참 막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갔는데 네. 지금 계속 한 6개월 됐는데 지금 한농화성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시세를 주기는 했는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가 이제 상용화되거나 이제 일상생활에 쓰이려면 적어도 앞으로 4에서 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빨라야 그 정도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부분들이 흑자 기업이고 말씀하셨듯이 화학 관련된 쪽에서도 배터리 쪽으로도 이제 섹터로 구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어서 이쪽에서도 이익을 내고 앞으로 이 기술력이 인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주가가 말씀하셨듯이 2차 전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쪽에 시세가 발생은 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전고체 배터리 이슈 하나만으로는 아직까지 한농화성이 특별한 기술, 독보적인 기술 이렇게까지 언급하기에는 모든 전고체 시장이 그렇더라도 아직은 누가 우열을 가리기에는 부족하지만 한농화성도 갖고 있는 기술이 있다면 조금 더 연구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단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기업의 기술적으로 차트를 본다면 14,000원 언저리가 박스 하단으로 조금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기업들은 대부분 적자 기업이거나 매출이 줄어들거나 이익이 줄어든다면 이 박스 하단을 뚫고 내려갈 건데 현재 한농화성은 14,000원 라인을 그래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14,000원 라인에서 강하게 6%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보다 더 내려갈 거다라고 보기에는 기업에 문제가 있거나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 위험이 깊게 발생했을 때 떨어지지 그러지 않고서는 14,000원 라인은 지지 라인이 오히려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힘드신 분들이 뭐 3개월, 4개월 오랫동안 갖고 계시다가 14,000원 라인이 오면 지쳐서 이제 힘들다 하고 던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일각에서는 14,000원이 바닥 중에 바닥이고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니까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볼까라고 읽혀지는 라인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은 매도 자리 또는 손절 자리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래도 접근을 하거나 참아야 되거나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고 14,000원 자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오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차 14,000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이 혹 온다면 그때는 비중을 5에서 10% 조금 더 매수를 하셔야 일부 이 박스권 움직임 안에서 가격적인 전략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세가 나올 만큼 나와야 손익분기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인데요. 5에서 10% 정도 조금 더 매수를 하신다면 적어도 17,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에는 손익분기점을 넘게 되는 그런 가격을 형성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급등하는 날보다는 14,000원과 가장 가까운 날에 오히려 5에서 10% 정도 더 매수를 하셔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한동화성을 볼 때에는 전략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가격대를 14,0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좀 낮춰서 가져가는 전략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좀 횡보하는 흐름 속에서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좀 이 종목 잘 대응하셔서 꼭 탈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AD 테크놀로지요. AD 테크놀로지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26,500원에 12%요. 26,500원에 11%.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매수가까지 올라올 뻔하다가 다시 좀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지금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조금 한 28,000원, 29,000원 가까이에서 조금 물타기 하셨어요? 단가를 좀 내렸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네네. 자세하게 좀 상담 도와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AD 테크놀로지를 26,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지금 AD 테크놀로지 첫 번째로 차트를 한번 본다면 22,200원 라인이 바닥 중에 바닥으로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라인을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는 기업들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적자이거나 돈을 벌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음의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이 바닥 중에 바닥 라인을 이탈하게 되는데 AD 테크놀로지는 다행스럽게도 이익은 내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으셨을까요? 네. 네, AD 테크놀로지가 지금껏 SK 하이닉스에 공급 계약을 한 부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SK 하이닉스와 일부 공급을 이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보도됨으로 인해서 조금 하락세를 조금 탄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뉴스들은 혹시 처음 접하셨을까요? 네, 전화가 끊어지셨는데요. 네, 현재 봤을 때 이 바닥을 크게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 실수를 한 건 아닌지 갑작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AD 테크놀로지 22,200원 라인은 지지해 줄 것으로 보이고요. SK 하이닉스 발 악재 뉴스가 조금 있었겠지만 그래도 추세 하단에서 다시 한번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손절할 자리는 아니고 누군가는 손절을 생각을 할 때에 누군가는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자리도 있는 만큼 현재 특별하게 누가 매물을 쏟아낸다거나 아니면 주가 상승을 이렇게 주도하고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하나하나 나와주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시청자님 매수하신 26,500원 단기 되돌림 자리까지는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이 12%시니까 일단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22,000원과 가장 가깝도록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전화를 주셔서 그 이후에 업데이트된 뉴스들이나 현 시세나 수급들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5에서 8%가량 비중 20%까지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22,000원과 가장 가까웠을 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자라는 말씀드리고요. 현 구간에서는 일단 홀딩하고 시간을 기다려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고려하신다면 22,000원에 가까웠을 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기다려보자. 이 종목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전화 상담은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받고 있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접수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문자 상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동무팜투 테이블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3,775원에 비중 12%입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잘 가다가 지난주부터 급락이 나오면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상승이 나오긴 하지만 매수가까지 좀 멀어 보입니다. 위원님, 이 종목 갑자기 이렇게 좀 하락을 했네요. 어떻게 할까요? 네, 동우팜투 테이블은 이제 닭고기 관련된, 육계 관련된 기업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 그리고 외식 수요, 그리고 식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세를 받을 수도 있는데 현 구간에서는 일부 조정이 시장 전체적으로 나왔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시장 위험으로 작용을 하면서 추세 바닥에서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추세 바닥까지 조금 내려온 흐름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현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3,775원입니다. 3,775원 라인하고 그리고 현재 추세선 하단과 평행한 라인을 하나 더 그어서 아주 작은 추세지만 이러한 추세를 한번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 추세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매수 자리는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매수를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되돌림 자리가 이 추세 박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일부 추세 상단과 맞아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확대를 해놓고 보면 추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이렇게 뻗어놓고 보면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디테일하게 이 추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위아래의 추세가 조금 나오더라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1분기 실적을 한번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을 제가 한번 보면요. 1분기 실적이 적자 지속이 되면서 5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도 34억 원의 영업이익 적자인데 여기서 뭔가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그런 강한 전망들이 조금 나와준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길게 차트를 열어놓고 보면 우상향이라는 그 각도가 회복의 각도가 우상향의 각도가 완만하다라고 좀 보일 것 같습니다. 현 구간에서 매도 자리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비중이 12%시니까요. 한 5% 정도는 3,500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에서 추가 매수하셔도 가격적인 전략으로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700원이 되돌림 자리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5% 정도 더 매수를 하셔서 3,700원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 위로 올라서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확대해 보면 뭔가 추세가 나오더라라는 부분 함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비전 시스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5,500원의 비중 8%, 상당히 많이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시고 오늘 또 9% 가까이 상승을 해주거든요. 이제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도 가격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가격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어떻게 본다면 뭐 비등비등한 그런 가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조금 앞으로 당겨보면 이러한 박스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요. 그 박스 일부 상단에서 매수를 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도 주가는 우상향을 해줘서 지금부터 대응면에 있어서는 추세를 보면 수급을 보면 기관의 수급들이 그래서 곳곳에 최근 잡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본다 하더라도 올해 전년 대비 9% 매출액 증가, 40% 가까운 영업이익 증가, 100% 가까운 당기순이익 증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15,500원의 8% 비중이시니까요.
17,000원을 종가 기준으로 깨지 않는다면 일부 들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드리겠고요. 17,000원을 깰 것 같다라는 날이 온다면 그때 돼서 한 번 더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이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한다면 이 정도 수익이면 그래도 나는 만족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일부 분할 수익 실현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마감 예상 태교지수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2거래일째 상승 중인데요. 오늘 0.82% 상승하고 있고요. 3,273.06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오전장부터 유지해오던 상승분 오후장 들어가면서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고요. 오늘의 고점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이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들어와주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이 어제보다 매수 물량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3,199억 원, 외국인이 2,39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요. 개인은 5,560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 0.25% 상승하는데요. 그래도 8만 원 다시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오전장에는 8만 원 이상 올라갔었는데 현재는 7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가 2.92% 상승을 합니다. 12만 원대 다시 한번 회복했고요. 12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네이버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전장부터 흐름 좋았는데요. 오늘 분봉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 그려가고 있고요. 5.14% 상승합니다. 골드만삭스가 네이버의 실적과 관련해서 호평을 내놓은 것이 지금 상승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44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에 카카오가 0.31% 하락하면서 다시 시총 4위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28% 상승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LG화학이 0.94% 하락을 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가 2.60% 상승하면서 74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현대차도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23만 500원.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흐름 좋습니다. 0.38% 상승하면서 26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0.83%로 코스피보다 오늘 상승분 더 가져갑니다. 1,043.2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역시 2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중에 코스닥은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12시 부근에 고점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오후장에도 계속해서 이 상승분 유지를 해가면서 지금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면 오늘 외국인만 코스닥에서는 매수를 해주고요. 기관이 74억 원 조금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1,223억 원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673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이 1.59% 하락하고 있고 펄어비스도 오늘 2.63% 조정을 받습니다. 반면에 카카오게임즈가 3.75%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시가총액 상위 종목 2위에 이름 붙이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SK머티리얼즈, HLB가 오늘 4%대 상승합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에 대한 불안한 요인들은 계속해서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수가 좀 견조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 속에서 또 어제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이 오늘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뭔가 상승을 하는 종목들도 많은 것 같긴 한데 불안한 마음도 감출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허반석 위원님께 먼저 의견 들어볼게요. 네, 7월을 시작할 때 공포를 기회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7월까지 우리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역사에 없었던 최고 연속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늘 최고가, 신고가, 경신 이러한 단어들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국내 증시도 그렇고 수직어구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디까지 갈까? 또 갈까?
라는 불안함과 스트레스가 조금 쌓이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국내에 있어서도 신규 확진자가 지금 며칠 연속으로 1,000명 이상, 1,200명, 300명, 1,100명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투심에도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율까지도 조금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1,150원을 터치한 이후에 오늘 1,145원 40전 정도의 조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는 굉장히 조금 긴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환율을 조금 예의주시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행히도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 외인들의 수급세가 매수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요.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환율 대비 양호한 흐름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 구간을 표현해 보자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과 그리고 일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어닝 시즌을 대비하는 측면에서의 저가 매수 유입에 힘 겨루기가 조금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정부의 배터리 산업 투자, K 배터리 관련된 투자 이야기로 인해서 배터리 완성 제조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부품 그리고 라인 설비 쪽에서도 좋은 흐름들이 LNF 첨보에서도 좀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수소, 친환경, 에너지 섹터가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그렇고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어닝 시즌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가 또는 이 분기가 실적의 피크인가 아니면 피크가 아니고 다음 분기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조금 더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쪽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셔서 어닝 시즌을 대비할 때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 다음 분기에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요. 그리고 지수는 신고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앞으로 남아있을 여러 가지 이슈, 이벤트들이 곳곳에 좀 산준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살 때도 인내심을 갖고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수익 실현 개념에서 팔 때에도 인내심을 갖고 수급 꼭 체크하시고 실적 체크하시고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인내심을 발휘하셔서 수익률 극대화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 때도 인내심, 팔 때도 인내심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올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는 최근에 수익이 잘 안 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계속해서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심리도 좀 붙잡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샵 0082번 문자로 허반석 이렇게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허반석 위원님과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보겠습니다. 0.77% 오늘 상승하면서 3,271.38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0.84% 상승하면서 그래도 1,040선까지 회복을 해줬습니다. 코스닥이 후반 들어서 많이 상승했고 1,043.31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최근에 계속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었는데 오늘 내려갔고요. 계속해서 아래꼬리 달면서 오후장에는 좀 올라와 줬습니다. 1원 60전 내려갔습니다. 1,145원 40전에 맞췄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저희에게 종목 고민 보내주시고요. 또 함께 하시면서 허반석 위원님께도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장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일진 머티리얼즈요.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6만 원에 30%요. 6만 원에 30%. 매수가를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수익도 나고 계신데 어떤 점 제일 궁금하세요? 계속 들고 가도 될지 여부하고요. 네.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6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제가 수익률
극대화 그리고 인내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네네. 그럼 종가 기준으로 조금 아쉽다 하더라도 65,000원이 깨지지 않는 한 들고 가보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실적이 될 텐데요. 네. 실적이 전년 대비 올해는 매출액은 34%, 영업이익은 60%, 당기순이익도 56%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서 네. 끝나는가를 봤을 때 내년도는 올해를 기준으로 매출액은 36%, 영업이익은 50%, 당기순이익 45% 또 한 단계 증가합니다. 네. 그럼 내년이 끝인가를 봤을 때 23년도 후년은 매출액 18%, 영업이익 25%, 당기순이익 27% 또 거기서 증가를 하는 전망이 그래도 이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 국내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한다는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추정치거든요. 그럼 산업과 기업의 고유 뭔가 특별한 기업의 펀더멘털을 흔들 만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추정치를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잖아요. 네네. 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정치를 이제 계산을 하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수익이 조금 나고 계시는데 아깝지만 65,000원을 깨지 않으면 나는 들고 가볼래 라는 대응이 가능한 섹터를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조금 조정이 깊게 나올 때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마음을 조금 편하게 여겨보시려면 7만 원 넘으면 팔아야지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그래도 장기 투자를 해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65,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들고 네. 가보시는 겁니다. 그럼 대략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전지 섹터를 제가 말씀드릴 때에 네. 2024년도까지 완성 배터리 업체들이 배터리를 증설한 분량까지 포함해서 배터리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공급이 수요보다 적게 되거든요. 현재 네네. 기준으로는.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조금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유럽이나 헝가리나 폴란드 쪽에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일진 머테리얼스도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4년도까지 들고만 갈 수 있으면 들고 가 볼 만한 네, 기업들이 중장기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장기적으로 한번 가 보시고 간혹 너무 깊은 조정이 나오면 65,000원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네, 종가 기준으로 65,000원이면 그래도 수익 구간이시잖아요. 6만 원이 매수 단가니까. 네. 6만 원이 됐을 때 그때는 조금 더 면밀히 시장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여기가 네. 바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그 네. 외에는 조금 나는 길게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올해도요, 이게 100% 있었는데, 네. 인적 분할인가 두세 달 전에 뭐가 나와가지고, 네. 에코프로 HN? 네. 네, 그걸로 이제 조금 짜게 이제 좀 한 90%, 10% 그렇게 든다고 봐야 하나요? 그래서 매수가가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10년이 넘어요. 10년 동안 들고 계셨어요? 안 보고 있었죠? 안 보고. 10년 동안 들고 계셨고, 그래서 지금 10년.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그때 9,040원인가 그래요. 9,040원이고, 비중은 그러면 거의 100%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90%? 근데 뭐 인적 분할인가 해가지고 이제 그게 좀 나눠지는 것 같더면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는 모르지만. 지금 엄청난 기간과 수익률을 또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일단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철이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9,040원에 에코프로를 갖고 계시고 네. 인적 분할을 하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이라고 네. 새로운 주식이 계좌에 입고가 되셨죠? 예. 그럼 이제 두 기업들의 합산 시총을 인적 분할하기 전에는 약 1조 3천억 원 정도의 합산 시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시총을 한번 보면 에코프로 HN은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하면서 약 시총이 7,200억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9,500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벌써 1조 6천억 원 정도의 시총 평가를 넘는 그런 모습이라서 여기서 이제 시세가 얼마만큼 나올까는 수급을 보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수급이 또 양호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마음에 드실까에 대해서 그 부분이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요. 추세선을 놓고서 단순하게 목표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57,000원까지도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는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수급만 받쳐준다면 가볼 때까지 갈 수 있는데 현 구간에서는 일부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 잡히고 있어요. 그러면 에코프로 HN을 분봉을 보면서 시세가 꺾인다라는 느낌이 나오신다면 거기서 수익 실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10년 동안 보유해 오신 이유나 계기가 있으실까요? 계기라고 뭐 십몇 년 전에 이제 지인하고 같이를 했 이거를 같이를 했죠.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미수 쳐가지고 그때가 많이 까먹었죠. 그 미수 부분이 이제 그 놈은 까먹었는데 이 놈을 그냥 조금 놔두고 있었죠. 이제 보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시청자님 시간 관계상 에코프로 HN은 17만 5천 원 깨지 않는 한 한번 들고 가 보시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만 7천 원 언저리 됐을 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전화를 한 번 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두 기업의 합산 시총은 시장의 전망을 조금 뛰어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조금 보시면서 에코프로 HN을 먼저 조금 대응해 보시고 에코프로는 추세상 더 상승을 하는지 지켜보시는 대응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에코프로는 57,000원, 에코프로 HN은 분봉을 열어놓으시고 시세가 꺾이는지 아닌지 그 두 가지를 조금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정말 장기 투자의 정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허반석 위원님이 늘 인내심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가지고 계셨다고 하니까 물론 매도 타이밍 고민이 되시겠지만 너무나도 존경스럽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게 됩니다. 자, 허반석 위원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 톡방 참여하셔서 시장 대응 전략 좀 편안하게 가져가 보시고 수익도 많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허반석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이번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